오늘날 아르헨티나의 식당 메뉴판에서는 숫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이 메뉴판에 가격을 적어두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아침에 적어둔 가격이 저녁이 되면 사장님에게 손해가 되는 세상, 손님들은 메뉴판에 QR코드를 찍어 주식 시세 확인하듯 실시간 밥값을 확인하고 주문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화폐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그야말로 경제가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시민들에게 자국 화폐인 페소는 마치 손에 들고 있으면 녹아내리는 얼음과도 같습니다. 월급을 받는 즉시 생필품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가치는 시간 단위로 증발해버리기 때문이죠. 1년 전에 100만 원이 지금은 30만 원의 가치도 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쓰는 속도가 더 중요해진 기이한 세상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 211%. 이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가자 지구보다도 더 심각한 수치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달립니다. 한 세기 전 세계가 동경했던 남미의 보석 아르헨티나는 어쩌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의 예시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100년에 걸친 몰락의 파노라마를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풍요로웠던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까요? 이것은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시계를 190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단순히 조금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인당 GDP가 프랑스나 독일보다 높았으며 이탈리아나 스페인 사람들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을 정도였죠. 당시 그들은 기회의 땅,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부국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사교계에서는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부유하다라는 말이 최고의 칭찬으로 통했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런던, 파리, 뉴욕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도시는 화려한 오페라 극장과 명품 백화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의 뉴욕 맨해튼 같은 위상이었죠. 이 막대한 부의 원천은 신이 내린 비옥한 대지, 바로 팜파스였습니다.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농작물이 자라고 사료를 주지 않아도 소가 살찌는 축복받은 땅이었죠. 말 그대로 씨만 뿌려놓으면 땅이 알아서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냉동선 기술의 발달은 아르헨티나의 소고기를 전 세계 식탁으로 배달했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 세계의 식량 수요가 폭발하자 아르헨티나는 앉아서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굶주릴 때 아르헨티나는 배가 터질 지경이었죠. 하지만 이토록 손쉬운 성공은 국가 전체에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만함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부자일 것이다라는 착각 속의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이나 산업 투자는 등한시했습니다. 흥청망청 쓰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그것이 바로 몰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번영의 그늘에는 소외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불만을 파고든 인물이 바로 1946년 집권한 후안 페론 대통령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 에비타는 데스카미사도스, 즉 셔츠를 입지 않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아르헨티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명분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것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파이를 억지로 나누는 분배에만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미래의 곶감을 빼먹기 시작한 것이죠. 페론 정부는 외국 자본이 소유하던 철도, 통신, 전력회사를 모두 국유화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인위적으로 대폭 인상하고 무상의료와 휴가비를 지급했죠.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지는 관심 없고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용돈이 늘어난 것에만 기뻐한 셈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었습니다. 국유화된 기업들은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투성이가 되었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낼 기업이 사라지자 국가는 빚을 내어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르헨티나 경제는 스스로 버는 능력을 상실하고
빚으로 연명하는 식물인간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경제가 휘청거리자 정치적 혼란이 찾아왔고 결국 군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총과 칼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군사 정권 하에서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국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1980년대 초 경제 위기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군부는 최악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영국령 포클랜드 섬을 침공한 것입니다. 잠시나마 배고픔을 잊게 할 마약이 필요했던 것이죠. 애국심에 호소하여 잠시 국민들을 단결시켰지만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전쟁 패배는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밀어넣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전비 지출과 국제사회의 고립이 뒤따랐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아르헨티나는 단순한 불황을 넘어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지옥의 문을 열게 됩니다. 1989년 물가 상승률은 무려 3000%를 기록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표를 바꿔야 했고 화폐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선택한 해결책은 항상 같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개혁 대신 손쉬운 돈 찍어내기를 택했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윤전기를 돌려 돈을 만들었죠. 하지만 실물 경제에 뒷받침 없는 통화량 증가는 경제에 독약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쉬운 예로 무인도 사과 이론을 들 수 있습니다. 사과가 10개뿐인 섬에 돈이 100배로 늘어나면 사과 가격도 100배가 됩니다. 돈을 찍어낼수록 국민들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죠. 정부는 이를 감추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환율이 하나가 아닙니다. 공식 환율, 암시장 환율인 블루달러, 심지어 콜드플레이 달러까지 무려 10개가 넘는 기형적인 환율이 존재합니다. 정부가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억지로 환율을 통제하다 보니 생긴 괴현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공식 환율로 카드를 긁으면 바보가 되고 암달러상에게 현금을 바꾸면 부자가 되는 나라. 이런 비상식적인 시스템 속에서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은 아르헨티나는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구제금융은 공짜가 아닙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긴축을 요구하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IMF의 말을 듣지 않겠다, 복지를 줄이지 않겠다고 외치며 표를 얻었습니다. 돈은 빌려 쓰고 약속은 지키지 않고 갚을 때가 되면 배째라식으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총 9번의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아르헨티나 국채는 쓰레기 등급 취급을 받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된 국가는 더 높은 이자를 주지 않으면 아무 곳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국가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2023년 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중앙은행을 폭파해버리겠다며 전기톱을 들고 나온 괴짜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입니다. 이는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썩어빠진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년간 골마 터진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전기톱으로 도려내는 수술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합니다. 여전히 서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빈곤율은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빈민가에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교환 시장이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화폐 경제가 붕괴된 원시적인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화폐가 의미를 잃은 곳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몰락은 한편의 잔혹 동화와 같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부국도 미래를 팔아 현재를 즐기는 포퓰리즘에 중독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설마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혹시 하고 계시지 않나요? 100년 전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잊고 공짜 점심을 바라는 순간 국가의 몰락은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아르헨티나의 통곡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서늘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